I met her on a Monday evening. She was standing outside of the parking lot, and I said, hey ma, where you been looking for a woman like you for all my life. And she said, hola, talk to me before I have to leave. And one day we could be maybe more than two lost souls just passing by. Knew I was falling when I looked inside your eyes. She said, I know you are, but what am I?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야, 여긴 녹음실 엄청 크네. 아니에요. 아, 누님. 아, 어색해. 아니에요. 이야. 아, 여기 녹음실. 여기서 녹음한 적 없나? 나는 안 와본 것 같은데. 와, 여기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나 세상 딱 정확히 이 방. 여기가 내가 이쪽 일 처음으로 와서 와 하면서 구경하던 데가 여기야. 여기가? 와, 엄청 바로 오래됐구나. 순탁이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스튜디오 이름이 음악당이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음악당. 음악당. 우리가 악당 이런 건가? 우리 중의적인 악당.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의 펀치라인처럼. 악당. 음의 악당. 악당. 뭐 음악의 전당 뭐 이런 거. 뭐 외국에도 락앤롤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네네. 카네기 홀의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음악당. 아, 어떤 뜻이에요, 음악당이? 음악당은요, 라이브 음악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을 거고요. 아티스트의 취향을 기반으로 스페셜한 앨범을 녹음하는 컨셉. 네. 이전까지 없었죠. 제가 알기로. 최초죠. 저 진짜 기대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식의 녹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나 되게 매력 있거든요. 예,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음악당은 하우스 밴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안에 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린다. 아, 여기 뒤에서 들리는구나. 자, 우리 한 분 한 분 네. 제가 소개를. 자, 우리 기타의 임선호 이성민님, 피아노의 이진주님, 키보드의 조은화님, 드럼의 김수준님, 베이스의 박재신님, 코러스의 이하은, 임영은님, 프로툴 오퍼레이터의 김재선님, 그리고 총 음악 감독 권태은님입니다. 야, 엄청 너무 지금 크게 하는데. 저분들 지금 아마 집에 CD 있으시면요, 뒷장 뒤적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에 참여하신 분들이고, 국내 최고의 진짜 실력파들, 뮤지션들이 연주를 뒷받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분들 연주 보는 것도 진짜 예술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가. 근데 뜻을 이렇게까지 크고 이렇게 화려한 프로그램인지 몰랐어요. 처음 섭외 받을 때는 그냥 늘 하듯이 그냥 음악은 제가 그래도 많이 아니까 그냥 드림만 치다가 가라고 그랬는데, 와, 완전 전문성이. 그러니까 김희철 씨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게, 지금 망사바지에 버섯 양말 신고 왜냐면 지금 진짜 제 옷 입고 왔어요. 진짜 편하게 하라고 해서. 슬리퍼 신고 오셨거든요. 지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서로 음악 취향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우리 MC의 취향부터. 개인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 김희철 씨는 정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자기만의 취향이 확실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네, 아주 몇 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랑은 확실히 안 맞더라고요. 되게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취향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다 뗐던 음악을 아직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발전이 없다. 아,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요, 형님? 형님이랑 저랑 거의 한 2, 30년 차이가 나는데. 30년 차이가. 그럴 수 있죠. 자, 먼저 각자 우리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플레이리스트가 생각보다 취향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뭐 이렇게 많아요? 저는 6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플레이리스트가요? 네. 그러면 문상,
이제 윤상 본인의 가창곡들이고요. 윤상 쓰는 윤상 작곡. 윤상 작곡한 타인의 타가수들의 그 월스가 있습니다. 그럼 뭐 누나 일할 때 듣는 거? 아니요. 제가 쓴 노래들입니다. 높으시니까. 와 200곡. 그 아니 중요한 자기가 건요. 한 거를 그렇게 자주 들어요? 중요한 건 아직 절반밖에 못 넣었다는 사실. 와. 절반밖에 못 넣었다는 사실. 와. 누나. 엄청 들어오겠네. 아니 저는 제가 한 거를 모아놔요. 이게 제가 이게 가끔 이제 좀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 중에서 네. 워크에서 네. 가장 최애곡. 최고. 저한테는 저의 자부심인 조용필을 걷고 싶다. 아, 이거 너무 세다. 아, 이거 너무 센 거 말고요. 다른 거. 다른 거요? 아이유의 좋은 날. 아, 너무 세지. 아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너무 다 세. 어떻게 하니 이선이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아, 야.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돼. 다 너무 선배님 너무. 와 진짜 와, 많이 진짜 하셨다. 많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와, 이 누나 진짜 와 이게 얼마야? 아니 얼마랜다. 아니 이게 작사가 누나 솔직히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무슨 곡이에요? 그게 좋은 날? 다 알다시피 추정키로는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 내가 근데 정확히 몰라요. 뭘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다 그냥 다 합쳐서 들어오는 거라서. 어쨌든 우리 작가님. 네. 순탁이 형님은 저는 그냥 일로 구분을 해요. 와. 요거는 항상 듣는. 그러니까 윤상 씨 전 앨범.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박효신 씨 노래들. 숨. 저제 작품들이 몇 개 보이네요. 네. 제가 뭐 이 노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거 최근에 가장 빌리 화제인 빌리 아일리시라고. 팝송? 빌리 아일리시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배순탁 씨가 네. 빌리 아이리시를 사실상 다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그 배순탁 씨가 음악을 그 광고 그 제작하는 회사에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혀 유명하지 않았을 때 몇 개가 이제 광고 음악으로 쓰였죠. 네. 저는 이제 세 개로 짰거든요. 네. 나 그리고 스케줄 갈 때 그리고 샤워할 때. 우와. 또 왜냐면은 이 스케줄 가고 오고 할 때랑 또 샤워할 때랑 이제 듣는 음악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저 옛날에 이제 김정민 형 비, 플라워, 엔들리스, 홍경민 내 남은 사랑을 위해, 이지훈 이별, 김민종 착한 사랑, 안재욱 포레버, 야다 진원, 에메랄드 캐슬 발걸음 이런 락 발라드. 발걸음이 처음부터 저 외웠었나? 하지 말라고.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지금 화음 맞히신 거예요? 잠시만요. 깜짝이야. 은근히 왜 아까 김희철 씨랑 약간 멀리하고 싶어 아니, 하시더니 아니. 영혼의 듀오인데요 지금. 아니 좋아하는 노래들인데 음악적 진짜 소울메이트라고 인정하십니까? 명곡들. 좋아하긴 합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없네. 스케줄 갈 땐 뭐예요? 스케줄 갈 때 궁금해요? 네. 스케줄 갈 때 이거 고급 정보인데 정말 깜짝 놀랄 텐데 김희철이 이런 음악도 들어 할 텐데. 자, 아이즈원, 비올레타, 로켓펀치, 빔밤봄, 트와이스, 레드벨벳, 블랙핑크, 여자친구, 러블리즈, 우주소녀, 프로미스나인, 있지. 그래서 왜냐면 스케줄 갈 때는 보통 아침이에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발라드 들으면 이게 처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운전하는 분이 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나는 노래로. 합당하네. 타당해. 김희철의 노동요는 걸그룹이다. 업 시키는 노래로. 아. 이 스케줄 갈 때 듣는 음악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좋아하는 음악은 얘 다 좋은데. 레드벨벳 하세요. 형 레드벨벳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죠. 그럼 근데 왜 음악 안 넣었어? 형 이거 음악에 대한 편견이에요. 아니 약간 보이고 싶어서. 선생님. 그러니까 이 형. 건드르르 한 거. 이 형 나 뭔지 알아. 옛날에 뭔지 나도 알아. 괜히 락 음악만 나 알아. 들으면서 혼자 몰래 막. 맞아. 몰래 막 집에서 막 아이돌 음악 듣고. 저는 직박구리 폴더를 열으라고요. 빨리. 저는 피카부는 그 21세기가 낳은 명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 피카츄 성대모사 한번 어떻게 전기라도. 피카부. 지금 잠시만 좀 부끄러워졌어요. 레드벨벳. 바로 부르시네요. 피카부. 깜찍하다. 자, 지금 첫 손님이 지금 네. 갈 뻔했대요. 너무 우리끼리 재밌게 놀아서. 자, 우리 첫 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당의 진짜 역사적인 첫 손님.
이분은 진짜 월드 클래스급 인기와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고막을 녹이는 목소리로도 유명하시죠. 닉네임이 근데 참 많더라고요. 아 닉네임. 닉네임이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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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 씨가 우리 아, 선생님으로. 안녕하세요. 눈을 가린 채로 그렇게 굳게 닫아버린 서로의 Oh baby, oh baby yeah. 너의 향기가 내게 흠뻑 빼일 수 있게 4월이 지나면 그땐 우리 아무 일도 없듯이 발길을 돌려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는 김희철 씨가 잘 아실 거잖아요. 첸 씨는 예, 항상 보면은 너무 이제 내가 이제 아야 괜찮아 할 정도로 진짜 예의가 있어요. 오. 그만큼 혹시 김희철 씨와 별로 안 친하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혹시? 우리 얼만큼 친해? 자 1부터 10 중에서 골라주세요. 자 솔직히 하나 둘 셋. 5. 아 5. 예, 오. 난 6이나 7 나올 줄 알았어. 약간 당황하게 아니 이게 보였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또 저희 회사에서 선배님이시고 그쵸, 제가 어렵겠죠. 또 오히려 또 어려운데 오히려 반대로 형은 항상 저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되게 편하게 해주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너무 네. 좋아하니까. 아직도 제가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누나는 그러면 김이나 작가님은 저희 앨범에도 작사로 많이 진짜 해주셔서 모든 돈 다 끌어모으셨네. 저는 나름 3번 우리가 네. 겹쳤어요. 최근에 이제 연애 플레이리스트 OST 진짜 했었고 그 대단하다. 전에 첸백스 앨범에서 Thursday 했었고 그 전에 엑소 음반에서 럭키. 럭키도. 인연이 나름대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첸 씨는 오늘 총 4곡을 올 라이브로 녹음을 하실 예정이고요. 녹음이 끝난 다음에 우리 셋 중에 본인이 약간 좀 취향에 맞다라고 하는 MC 한 명을 고릅니다. 첸 취향에 맞는 우리 셋 중에 한 명? 네. 음악적인 교감을 계속 해야겠네요.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피카피카부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알아. 아, 이 노래는 아니고 사실 제가 고음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김경호 선배님의 금지된 사랑도 너무 좋아요. 와 어울렸어. 네. 맞아 어울렸어. 올 때 시작부터는 저의 제 야 시간 완전 형이지. 나는 막 아부하고 이런 거 없어. 진짜였어요, 진짜. 네. 누나 뭐 두 분 뭐 공감대 있으면 저도 얘기 좀 고음은 해봐요. 잘 올라가요. 네. 고음은 잘 올라가요. 형님 노래도 하세요? 아니 고음 잘 올라간다. 그럼 고음 한번 질러주세요, 시원하게. Forgive me. 오케이. 시작. Forgive me. 아니 이 정도면 잘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때요? 아니 정대 씨한테 물어보게 첸 씨. 네, 아이고 저 사실은 음악 평론가로 당황했다. 활동하시잖아요. 네.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로 많은 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카리스마가 감히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덕이 없어졌죠, 순간에. 예. 자 우리 첸의 음악당 스페셜 앨범 녹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자 좀 부담을 좀 덜하고. 괜찮습니다. 예. 자, 먼저 앨범 이름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앨범 이름 자체를 처음이라고 하고 싶어요. 처음이라고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야 이거 잠깐만. 야, 이렇게 진짜 잠깐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 저는 진짜 생각지를 못했어요. 아니 뭐 사전 미팅 때도 처음이라고 했어요. 진짜 처음. 아니 너무 형 아니요,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리얼이야. 정말 왜 이게 웃겨진단 말이야. 와, 제가 생각했던 말았어. 결은 이게 아닌데 되게 아름답고 설레는 이런 걸로 했는데 어떤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네. 첫 만남 이제 또 첫날 그리고 또 첫 키스 설레임 요런 아름다운. 처음이라는 설레임을 너무 담고 싶어서 또 제가 또 처음으로 출연하는 게스트다 보니까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고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모든 게 이런 것 뒤에는 다 설레임이라는 게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과 조금 약간의 미숙함을 바라보는 첸만의 시선.
어른이요. 설렘이다. 네, 사실 그 뒤에는 모든 게 설렘으로 다 맞아요. 온다는 게. 자 그러면 우리 네. 준비되셨으면 다녀오겠습니다. 아 부탁합니다. 와 근데 여긴 와나 녹음실이 이렇게까지 크다고? 여기서 스트링 녹음도 여기서 하고 여기 주로 이제 세션 멋있다. 드럼이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와 멋있어. 그 달라 보인다? 완전 뭐 혹시 뭐 네. 그 녹음하시다가 뭔가 뭐 사운드 뭐 좀 올려주세요, 뭐 좀 조금 줄여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얘기하시면 너무 됩니다. 편한 분위기 속에서. 목은 괜찮아요? 네, 저는 몸 괜찮습니다. 역시 프로다. 우리 밴드 선생님들 지금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아 좋습니다. 자 사랑해요 김희철. 습관이 됐어. 아니 이 노래가 그래서 난 사기무김이라고 사랑해요 김희철 우윳빛깔 김희철 사기무김으로 노래 하나 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한번 가볼게요. 첸 씨만 준비되면. 네, 그럼 이제 음악당에서의 제 처음이라는 앨범의 첫 번째 곡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악기까지 한 번에 녹음하는 거는 첸도 처음일 텐데. 우리 하지 못한 말들마저 얘기해요. 산들 바람이 우릴 감싸줄 때 이렇게 마주 앉아 이별에 대해 말해보아요. 이번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나면 우리 이대로 다 괜찮을 거라 했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들어가는 맘 견디기 힘들어. 4월이 지나면 그땐 우리 아무 일도 없듯이 발길을 돌려요. 그래야 마지막 우리 인사가 아름다울 수 있게 그때까진 조금만 더 웃어요. 다시 시간을 되돌려 처음 만난다면 가로등 옆에 서 있지 말아요. 미소 짓지도 왼손으로 머리를 넘기지 마요. 그래야 내가 그대를 지나칠 테니까. 4월이 지나면 그땐 우리 아무 일도 없듯이 발길을 돌려요. 그래야 마지막 우리 인사가 아름다울 수 있게 그때까지
있기를 바래요. 그대가 멀어진 만큼 시야가 흐려지네요. 사랑했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해요. 이 시간이 가기 전에 행복해요. 그걸 빌어요. 기억해요. 사랑했던 걸. 감사합니다. 와우. 아, 우리가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테이크. 우리 밴드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게 와, 한 번에. 저는 그냥 MR에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음악당 해서 왜냐면 녹음실 들어가가지고 제 들어가서 진짜 라이브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밴드 선생님도 맞아, 혹시나 손싱크 하고 계시는 걸 수 있거든요. 와, 장난 아니다. 들어가 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진짜로 몸이 가서 자기도 지금 멋있어 보이고. 진짜 이게 다 라이브인 거잖아요. 멋있어 보였나 봐. 거기 제 목소리 들려요, 순탁이 형?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또 내겐 맞춰주셔.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와, 진짜 라이브야. 와, 감사합니다. 자, 완전 장난 아니네.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 대박. 너무 재밌어요. 보였어. 멋있었어요, 형. 그래? 엄청 멋있었어요. 아니, 그냥 보니까 바로 이거를 때려주시네. 진짜 드럼을. 베테랑 분들이세요. 야, 저는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게 저 표정이 안 무너져요. 저는 원래 그래요? 저도 사실 많이 연습을 했죠. 이제 표정까지도. 네, 이제 제가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눈썹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팬들이 좋아할걸요? 근데 그거를 3분 내내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조금 형님은 솔직히 왜냐면 그동안 약간 아이돌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나랑 계속 하기 싫어? 엄청 당황하셨어요, 방금. 그동안 우리 그럼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엑소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더라도 솔직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장난이에요. 네. 저는 첸 씨의 음악에다가 이제 밴드 사운드가 입혀지니까 그러니까 서정미도 있으면서도 여기에 파워가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죠. 설명 괜찮잖아. 저한테 검사를 맡으려고 그래. 그런 성향이 있어요. 순탁이 형님 또 준비한 거 있잖아요. 예. 이른바 순탁트리. 네. 순탁트리. 네. 손탁트리. 네. 이 앨범이 앨범 발매 하루 만에 5개 음원 차트 실시간 1위. 네. 2019년 상반기 음반 차트 남성 솔로 부문에서 당연히 1위. 네. 남성 솔로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첸이 17만 장 이상의 누적 음반 판매 기록. 아이고. 이게 17만 장이면 옛날에 170만 장이라는 얘기죠. 진짜로. 그렇죠. 그죠? 요즘은 사실 5만 장 나가도 많이 나갔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합 앨범 차트에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캄보디아, 칠레 등 전 세계 32개 지역에서 차트 1위. 그러니까 솔로 앨범으로도 뭔가 월드스타 같은 느낌. 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입증을 한 거죠. 감사합니다. 더 긴장되고 더 걱정했지만 이제 솔직히 더 기뻤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기뻤죠, 사실. 이런 사실을 저도 접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민도 많이 됐었어요. 이제 타이틀곡을 어느 것으로 할 거냐가 사실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몇 가지 후보들 중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후보군에 없었던 지금 이 타이틀곡이 제가 좀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또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 노래로. 네, 이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막 겪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 이런 과정들이 너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이. 와 근데 굉장히 용기 있다. 왜냐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그럼 안겠다라는 뜻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오히려 프로듀서가 정해주는 걸 하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자. 아 내가 저거 타이틀 하지 말자 그랬는데. 남 탓을 할 수가 있고. 있거든. 근데 처음 솔로 앨범에서 본인이 타이틀곡에 의견을 냈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프로듀싱을 하겠다라는 좀 마음도 있겠네요. 제 앨범에는 제가 직접 이렇게 구상을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프로듀싱을. 너무,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첸의 솔로 앨범과 작사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 건데요. 저는 이제 꽃이라는 노래 작사를 참여했는데 어느 날 문득 자다가 꿈에 한 장면이 딱 그려졌는데 아카시아 나무인가요? 그 10개씩 이렇게 막 아 이거 뭐 사랑한다 안 한다 그거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그게 하나둘씩 떨어지는 장면이 딱 보이고 저는 깼거든요. 꿈도 이렇게 꾸는 아 진짜 저도 처음이었어. 꿈도 서정적으로 너무 처음이었어. 저도 그때 당시에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가사 쓴다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장면이 딱 지나고 나서 눈 뜨자마자 쓰기 시작했어요, 이 가사를. 근데 제가 노래를 들어보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노래 가사 저 까인 거예요. 이 노래 가사 저 까인 거예요. 아 정말요? 갑자기 제가 네. 빠바밤 빠바밤 아니 수도 없이 많은. 네. 제가 SM 아티스트한테 밀린 게 지금 이게 정확히 3번째입니다. 뭐랑 하나는 보아 씨한테 밀렸고요. 보아 씨가 작사를 직접 했어요, 그거. 2번째는 샤이니의 뷰. 너무 다운 뷰. 이게 요게 제가 이제 3번째로 밀린 분이네요. 이제 이것도 저를 민 분은 근데 싱송라로 대성하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첸 씨 예. 알고 밀었어요? 아니면 밀다 보니 기분 나쁜 거였어요? 본인은 몰랐겠죠. 근데 해주신 제가, 거는 저는 알았어요. 네. 그걸 알고 밀은 해주신 아니 그게 선택을 아니라 첸 씨가 한 그러니까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충분히 해주셨고 네. 진짜 그 주신 당황했는데 작사로 많이 적잖게 지금 많이 당황을 했는데 설명 안 해도 돼요? 아니 네.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우리 가수가 쓴 걸로 이왕이면 이런 거 네. SM 절대 없어요. SM 그런 거 네, 없어요. 우리 회사는 우리 다 그거 블라인드 냉정해요. 테스트예요. 완전 저희는, 냉정하고. 근데 모든 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도 굉장히 자주 까이거든요. 아직도 서글퍼지기는 하는데. 아, 이렇게도 기사 나갈 것 같아요, 왠지. 훨씬 나 내야지. 야, 첫 텐데 무조건 뭐든 내야. 나가면 어떻습니까? 기사는 이르고 났을 걸. 첸, 첸 김이나 김이나 작사가 님의 그냥 까. 그냥 까예요. 제가 꽃 가사를 봤는데 네. 일단 우리 첸은 어마어마한 츤데레 성향이 보입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꽃 전체적인 가사를 보면요.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길어요. 꽃이 피고 수없이 많은 날의 눈물이 목마른 나의 버팀이 되고 그리고 깊은 밤 끝에 밝은 새벽 이렇게 계속 꽃이 피어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쭉 가더라고요,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의 저변이 굉장히 깊이 있어서 이게 표출이 되기까지 시간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성격으로 츤데레라고들도 하더라고요. 좀 맞아요. 복채는 500원이에요. 점집이다, 점집. 저는 거기서 소름 돋았던 게 감정 표출이 굉장히 느려요.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 근데 이런 성향이 가사를 쓰는 데에는 아주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게 표출되는 게 그냥 툭툭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다 엄청난 감정들을 안에 내포를 하고 있게 되거든요. 네. 뭔가 진짜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성공했네요. 소름 돋았어. 거의 100%인데 100%. 우리 첸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트랙 어떤 트랙들인지.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음으로 정할 트랙은 저의 첫 OST였던 곡인데요. 오호라. 혹시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 OST로 들어갔거든요. 오! 최고의 사랑. 행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충자. 충자. 근데 이 노래를 한 번에 끝냈어요? 진짜로? 조금 저도 의아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원테이크로 쭉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테이크별로 나눠서 뭐 네. 벌스, B 파트, 그죠, 그래 이렇게 나눠서 끊어가는데
제가 테이크를 해볼게요 하고 받을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보통 이게 한 곡을 진짜로 찐 원테이크라는 게 완성도 있게 나온다라는 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건모 형이 미련인가 녹음을 진짜 아예 한 번에 끝냈다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아니 그대가 나를 떠나고 혼자 싹 불러서 그걸로 그냥 앨범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승철 씨도 날 사랑할 수 없었나 봐요. 그 노래. 2년. 그 맞아. 노래도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와 대단하다. 나왔을 때 작곡가도 유레카하고 나 이거 원테이크로 가겠어 하는 거지. 진짜 대단한 네, 거예요. 원테이크로 갑시다라고는 안 해요. 그건 아니죠. 절대 안 되죠. 그럼 먼저 일단 두 번째 트랙 네. 우리 한번 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됐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네. 하나, 둘. 나의 사랑아, 와 시원시원하다. 자 우리 첸 씨 괜찮아요? 네, 전 준비됐습니다. 자 우리 밴드 형님 누님들 다 지금 컨디션 좋으시죠? 힘들면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가서 대신 한번 또. 또 희철이 형 저 드럼 치시는 거 알아요, 저.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창피하다. 여기 나는 처음 창피하고 있어요, 김희철 씨가. 왜냐면 앞에 너무 전문 들어. 김희철도 창피할 때가 있구만. 자 그러면 우리 네. 두 번째 곡이죠? 네, 최고의 행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 아무래도 난 네가 좋아 아무런 말도 없이 웃던 나를 안아줘 baby 오늘을 기다렸죠 그대 달콤한 나를 봐요 그대 yeah. 지켜줄게요 baby 매일매일 꿈을 꾸죠 그대 손을 잡고 날아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보고 싶은 나의 사랑 운명이죠 피할 수도 없죠 Everyday I'm so lucky 숨겨왔던 내 맘을 고백할래 너를 사랑해 떨리던 내 입술도 그대 설레던 이 마음도 그대 내 사랑이죠 baby 이런 게 사랑인 걸 알죠 그대가 있어 행복하죠 yeah. 사랑이에요 baby 매일매일 꿈을 꾸죠 그대 손을 잡고 날아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보고 싶은 나의 사랑 운명이죠 피할 수도 없죠 Everyday I'm so lucky 숨겨왔던 내 맘을 고백할래 너를 사랑해 코러스 나오는 거야? 코러스 했잖아. 대박. 시간 지나 모두 변해도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의 사랑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 박수가 나와. 사실 녹음이 끝나고 박수를 칠 일은 아닌데. 그지 진짜 치게 돼. 진짜 녹음실에서 누가 박수를 쳐. 쳐. 진짜 촌스러운 행동인데 생각해보니까 녹음 끝났는데 끝나죠. 와 박수 치는 건 공연 보는 거 같잖아. 너무 좋은데? 연주자분들도 너무 멋있구나. 네. 진짜 밴드분들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었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첸이랑 예. 우리 밴드 분들이랑 진짜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고요? 저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니 이렇게 근데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되잖아요, 순탁이 형님.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고수들이 고수들. 최고예요. 특히 우리 정말. 베이스 막 이렇게 막 리듬 타시는데 너무 멋있어. 그리고 코러스 하는데 코러스냐고. 코러스 너무 당연하게 깔려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코러스분들도 너무 대단하세요. 그지? 네. 너무 놀랐네. 순탁이 형 아니 근데 진짜 저 중간에 저 정말로 진심으로 나갈 너무 뻔했어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라고 진짜 진심으로 내뱉었어요. 진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밴드랑 같이 하면 가수가 더 힘을 얻고 더 신나고 맞아요. 네. 훨씬 더 물론 MR로 할 때도 물론 노래 잘하고 하시겠지만 느낌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 다르죠. 네. 저는 이 음악당에서 사실 음악에 대해서 뭐 심도 깊은 대화 뭐 이런 것도 좋고 너무 좋은데 무엇보다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게스트분들 오신다면 저희 라이브 밴드 분들의 매력 때문에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홍보해 진짜 주시는 우리- 거예요? 네. 너무 홍보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도 진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 셋은 누구든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저분들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가장 이제 즐겨 들었던 아니면은 진짜 드라마를 보면서 와 OST 이거 미쳤다 하는 거 추천해주고 싶어. 너무 많지만 나도 지금 떠오르는 것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왜 그래요? 아까부터 아니 그래서 그지? 얘기하려 그랬어. 얘기하려 그랬어. 아니 앞이 전혀 너무 생각하지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글쎄요라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미생에서 이승열 씨가 부른 노래. 네. 미생 뭐야? 저는 안 미상 네. 알죠? 네. 형 저만 보면 돼요. 저랑 싸우려고 그래요. 뭔가 제가 봤을 때 변수탁 작가님도 형이 은근 기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리액션을 미생. 기대해 계세요. 네. 나는 뭐 너무 많은데 일단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눈의 꽃은 진짜 박효신 형 아니 솔직히 그 원곡이 있잖아요. 나카시마 미카. 나카시마 미카 원곡은 들으면 와 겨울이다 이제 겨울 느낌이 나는데 박효신 형이 부른 눈의 꽃은 진짜 너무 슬픈 겨울이야. 맞아. 진짜 막 너무 슬프고 추워서 아린 그런 느낌이 나니까 그게 박효신 씨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준 건데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톤을 제대로 냈다라고 했어요. 진짜 그 전에 좀 더 두껍고 거칠게 아마 작곡가들이 많이 요구를 한 톤이었다면 그 곡을 기점으로 달라졌다는 걸 맞아. 제가 그래서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걸 짚었는지를 왜 본인 생색을 갑자기 본인 업적을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지금 아닙니다. 서로들 너무 업적 제가 사실 가운데서 업적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아서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아이돌들은 업적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두드려 맞기 쉽지 않거든요. 좀 다 비호감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우린 그래서 조심하는데 아 업적 더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세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네. 트랙 네. 힌트 하나 줘봐요. 힌트요. 요즘에는 이제 개인 채널들이 많잖아요. 아 체네 TV 이런 거. 네. 그게 저는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이번 지금 앨범 이름과 뭔가 좀 연관이 된다면 커버곡이네. 그러네. 발걸음을 아닐 거고. 야 발걸음 말고. 야 생각나는 게 없다 야. 너무 그걸 많이 해놔가지고. 2019년도 3월에 3월 달에 제가 처음 오픈을 했는데 사실 게시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다일 씨의 고백도 있었고 박원 씨의 이제 All of My Life도 있었고 커버곡. 네. 그리고 아이유 씨 반편지도 있었고 반편지네. 반편지가 왜 처음이랑 붙죠요? 전 반편지 만약 지금 쓰면 처음 쓰는 거거든요. 반편지. 고백. 반편지. 사실 고백이 맞아요. 네. 아 근데 되게 그 바쁜 와중에 네. 그 커버곡을 올리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음악에 대해서 뭔가 제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파트 분배를 했을 때 저에게 어울리고 제가 잘하는 것만 주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어느샌가 이게 그냥 안주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래에 대해서 변하는 모습을 조금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컨텐츠보다도 너무 잘했다. 오로지 그냥 노래를 커버하고 노래하는 제 자신만 담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때 첫 게시물이 이제 양달 형의 고백이었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걸 아쉬움에 괴물 보컬이더라고. 욕심이 많습니다. 유튜브 그거 하시는데 그 팔로워가 많더라고요. 역시 이제 뭐 첸 씨가 나와가지고요. 저도 팔로워 좀 늘겠구나 생각하고. 결국은 욕심이 있으시네요. 야망이 있어요. 야망이 네. 있어. 10,000명에서 늘어나진 않아 팔로워가. 그걸 왜 여기? 네, 그럼 좀 팔로잉 좀 많이 좀 부탁드려요. 저 때부터 캐릭터가 너무 확실하게 대단하신 것 잡았어요. 최고신 것 같아요. 형님도 배튜브 해가지고 하나. 저요? 배튜브 썸네일도 뭐 이렇게 오늘은 뭐 배철수 형님 염색해드렸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음악 얘기 없어. 음악 얘기 없어. 배철수 형님 요번 새 헤어스타일. 배철수 형님께 영희는 어디 갔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걸로 썸네일 자극적으로. 저희 음악 듣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다녀오겠습니다. 양달 씨의 고백. 자 부탁해요. 자 우리 첸의 세 번째 노래죠. 저는 바로 시작해도 되거든요. 아. 세 번째. 시원시원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시도 때도 없던 입맞춤이 주고받던 연락들이 아쉬움 가득한 헤어짐이 홍대 모양이 딱 달라졌어. 쌓여서 너의 모든 게 더는 남아있질 않아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걸 아쉬움에 더는 너를 불러봐도 어떤 감정도 느껴지질 않아 그저 남아있을 뿐인 걸 차가워진 그 표정이 시도 때도 없는 다툼들이 주고받던 상처들이 가끔은 미안한 마음들이 긴 시간 쌓여서 너의 모든 게 더는 남아있질 않아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걸 아쉬움에 더는 너를 불러봐도 어떤 감정도 느껴지질 않아 그저 남아있을 뿐인 걸 매일 그리던 네 모습도 더는 그려지지 않아 더는 널 원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이 마지막도 놓을 수 없는 네 모습조차 더는 내겐 의미도 없어
없었던 일처럼 느껴져.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와,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또 박수를 치게 되네. 진짜 이나 누나가 너무 맞는 말한 게 완전 고음에다가 앉아서 부르는데 안 못생겨지게 부르는 게 그게 제일 신기해요. 인중이 보통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 정도 고음이면.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 부르는데 성대 모양이 달라지는 게 탁 느껴지는 게 모드가 있나 봐. 약간 비음이 확 많이 섞여 나오는데 아, 예. 스위치를 탁 바꾼 것 같아 이거 할 때는 또. 아, 성대 스위치를. 아, 정말 여러모로 저 되게 간파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영상이 완전 진짜 뮤직비디오 같아요. 우리 밴드 선생님들이랑 예. 너무 야, 근데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후발주자들 어떻게 하죠? 후발주자들 이제 얼굴도 봐야 되는 거야. 가면을 쓰겠다고 할 수도 있어. 선글라스 그거는 끼고. M방송에서 하고 있으니까. M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네. 순탁 형님 이 노래는 잘 모르시죠? 아 알죠 양달 고백. 아니 근데 역정을. 아니 왜 형님 왜 저만 보면 역정을 내세요? 아니, 내가 그냥 형님 이 노래는 했는데 아니 저도 좋아하는 노래고. 아 근데 진짜 고음으로 쫙쫙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진짜. 양달 씨가 이 노래 당연히 들어봤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초청해서 직접 하는 모습까지 진짜? 봤었어서 야, 엄청 좋아하셨겠다. 뭐라고 하셔요 양달 씨는? 제가 너무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도 형도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저 사실 되게 빅팬이었거든요, 양달 형한테. 진짜 내 노래를 누군가가 사랑해 준다는 게 얼마나 너무 고맙죠. 저도 사실 이제 유튜브로 보다 보면 제 노래 커버해 주신 분들 볼 때마다 저도 감사하지.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악을 정말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 그 자체를 좋아하고 천시 보면서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이다라는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번에 받았습니다. 오늘에서야 드디어 깨닫게 되셨군요. 이제야. 저는 이제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말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 조금은 이제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음악당을 제가 보면서 저 작가님이랑 형 관계가 계속 이럴지가 사실 너무 궁금해요. 네. 나는 지금 뜻밖의 케미에 네. 너무 기쁘고요. 순탁이 형도 생각 잘 해놓으세요. 또 역정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학창 시절 때나 뭐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고백을 할 때 꼭 부르는 노래들이 있단 말이죠. 아, 저는 진짜 노래방을 갈 때마다 꼭 누군가에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역시 누군가에 빙산이야. 대해서 막 그렇게 하고 차라리 저는 오히려 노래방을 가면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고해, 고해. 또 너를 위해. 고해. 이게 많은 분들이 누나 이제 여성분들이 경악한다. 진짜 지금 표정 굳어. 왜냐면 자기가 임재범 형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듣는 모르더라고. 사람은 그 고역이거든. 고해가 아니라 고역이지. 진짜 의외다. 누나는? 당돌한 여자라는 트로트 노래가 있어요. 뭐 야야야야 날 봐요 하면서 어지간한 노래를 좀 못해도 그걸 부르면 좀 귀엽더라고요. 비워서 이제 빠지게 되는 네. 마음을 매력이 사로잡을 수 보이는 있는. 거예요. 사실 이분에게 물어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었어요. 순탁이 형님 첫사랑에게 불러줬던 노래. 네. 저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이런 아, 것들. 그 노래를 이제 네. 고백 연애할 때?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이렇게. 진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와요. 자, 선물 드릴게요. 이거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 잘한.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진짜 가사가 딱 맞네. 고백할 때. 아, 진지하게 들어주고 되게 착하네요. 왜냐면 노래할 때 아니 노래 못 부르는 거 아니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흰자위를 떠다니면서 달걀이야 흰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노래 못 부르는 거 아니죠?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 첸 씨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세 곡을 얘기를 하는데 또 고맙게도 첫 회 첫 손님이라서 네. 보너스 트랙까지. 근데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저의 처음을 얘기했더라면
누군가를 위한 곡을 좀 담고 싶었어요. 오, 누군가를 위해서? 네. 처음에 얽힌 사연을 좀 부탁드려서 제가 좀 많이 받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되는 사연을 선택해서 그분께 들려드리는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거구나. 아까 이게 사연이 있길래. 왔어? 네, 10년 첫사랑에 대한 사연을 보내셨어요. 네. 10년 첫사랑? 남자분이셔서 남자 사연이면 어떻게 김희철 씨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탁 형님 한번 그래도 네. 또 작가님이시니까 재밌게 한번. 남자 아, 사연이니까 그렇습니까? 감정 좀 넣어가지고 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좀 내가 바라셨어요. 그것도 제가 몰랐어. 좀 바라셨어요. 감정 넣어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8살 흔남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여사친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그녀는 성격도 밝고 얼굴도 하얗고 그녀와 처음 본 순간부터 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고3 때 그녀에게 남친이 생겼어요. 다른 학교 킹카였어요. 하지만 2년 뒤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가 그 킹카 놈이랑 깨졌거든요. 이참에 저도 마음을 고백했어요. 널 좋아한다고. 이제는 내가 널 지켜주고 싶다고. 그런데 다음 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나는 자신의 정말 좋은 친구라 오래오래 두고 보고 싶대요. 기억나는 겁니다. 기억나는 겁니다. 갑자기 본인 감정을. 그 후로 지금까지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길면 3년, 짧으면 6개월. 그녀는 부지런히 새 남친을 만났고 깨지면 저를 찾아와 위로받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을 드러내고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러다가 2달 전 결국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내게 올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살 수 없기에 열심히 소개팅을 받았고 드디어 썸이란 걸 타게 되었어요. 썸 타시는 분과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그녀였어요. 그녀가 말없이 울기만 하더라고요. 결혼하는데 문제가 생긴 건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그녀에게 갔습니다.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란 말에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더 이상 그녀가 빛나 보이지 않았어요. 취한 그녀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저도 택시를 타고 오면서 우연히 이 노래를 들었어요. 뭔지 예상된다.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택시 힌트 나오죠? 첫사랑을 잘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젠 제발 보내주고 싶습니다. 진짜 아유 진짜 대단한 사연이에요. 갑자기 진짜 이분 모셔버리고 싶네요. 진짜 너무 슬프다. 짜증이. 초청해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여기 이 자리에. 이런 여자 겪어본 적 있어요? 굉장히 이를 지금 부들부들 아래에서 아니 깨우고 계시는데. 저는 뭐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제가 좋아한 여성과 다 사귀었습니다. 아이 진짜 놀랍다. 아이 진짜 놀랍다. 진짜. 그때부터 거짓말 방송을 해. 저 너무 우습게 하시는 첫 녹화부터 거짓말을 하시네. 첸 씨가 네. 조금 오래 걸리는 사람, 감정 달팽이로서 네.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감정달팽이. 사실 저도 이 사연을 듣고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구마를 막 그렇게 막 먹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이미 표현을 했거든요. 했는데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하시니까 전 여기서 좀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맺고 끊으면 확실해야 된다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왜냐면 이미 예비 신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게 왜냐면 본인은 그냥 위에서 해줬지만 이게 진짜 굉장히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상황이. 그럼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런 거 위로가 되드리고 싶고 해서 저는 제가 선택한 곡은 이별 택시. 명곡이죠. 김현우 형님의 어디로 윤종신 작사. 네, 그렇죠? 작사는 윤종신. 윤종신 네. 형님. 사실상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하면은 뭐요? 도착지를 말을 해줘야죠. 바로 이게 나왔는데 되게 의외인 게 사실 첸의 가사 성향에 완전 반대급부예요. 첸이 쓰기에는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네 진짜. 완전 네. 직접. 네, 저에게도 사실 도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별 택시를 부르면은 사실 저희랑도 이별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마지막이죠. 진짜 처음이 중요한데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우리 첸 씨는 우리 음악당 어땠는지 함께한 소감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이제 희철이 형도 그렇고 김이나 작사님도 그렇고 배순철 작사님도 그렇고 배순철 작사님도 그렇고 째려봤어. 야 째려봤어. 배철수 선생님. 배철수 선생님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내가 정확히 아니야. 난 괜찮아. 얼굴 빨개졌어요. 저 진짜 괜찮아. 이렇게 가면 인사를 하다 배수철한테 너를 이러고 째려봤어. 내가 봤어. 배순철 작사님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정말 큰 실례거든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배철수 형님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요. 죄송해요. 헷갈릴 수 있어요. 배 이거 제가 정말 큰 순하고 탁하다. 순탁입니다. 소주예요? 이거 사실
세 분 MC님들께서도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제가 겁먹을 뻔했어요. 아, 왜냐면 또 배순탁 작가님도 계시고 계속 이쪽을 얘기해야 돼요. 보면서. 계속 미안한 이쪽을 거야. 보면서 제 이름을. 네, 또 저한테는 사실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를 더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제가 또 감사드리는 말씀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진짜. 함께 해주신 라이브 밴드 우리 최고였습니다. 너무 진짜. 제 인생에서 너무 큰 예술이었어.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아, 우리 우리 이별 택시 태워러 보낼게요. 네. 마지막으로. 그 전에 그거 해야죠. 뭐요? 맞다. 아 저의 취향과 취향 MC. 네. 이 음악당 배지를 한 이거를 분께 한 분께 드리면은 네. 네, 요 10개 모으면 치킨을 이제 하나 넣고 그 띵동철 10개 먹으면 무료 배달. 순살 치킨 말고 순탁 치킨이라고 조금 더 욕심난다. 좀 더 즐겨. 자, 첸이 뽑은 음악당 1대 취향 MC는 아, 어떡해. 저는 배순탁. 아, 그렇죠. 저는 배순탁. 아,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 왔어, 사실. 이 형 보통 저요? 이러지 않아? 너무 당연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는 저 해주세요. 뭘 배달? 해주세요라니. 형, 얘 배달 업체가 배달 아니야. 서비스가 뭘 해주세요야. 야, 저거. 우리 순탁이 형이 너무 귀엽지 않아? 좋겠다. 첸한테 배지 네. 받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를 알기도 전에 이제 이미 제 음악을 들어와 주셨던 맞네. 작가님이셔서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방송하면서 아닙니다. 방송하면서도 뭔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형 너무 흐뭇해하고 이거를 오늘 다 가졌어. 계속. 만지자 하면서.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의 1인 아름다웠다. MC로. 그러면은 최후의 1인 MC니까 우리 배순탁이 추천하는 강추 신보. 네. 개성 그 자체. 오. 바로 선우정아 씨의 신보 스터닝입니다. 이 선우정은 아트워크, 본인 연출부터 가사, 앨범 자켓이랑 이 사운드까지 다 하나의 작품이에요, 정말. 뮤지션들의 뮤지션이에요. 지금. 예전에 90년대 뮤지션들의 뮤지션이 윤상이었다면 최근에 진짜 선우정아. 맞습니다. 배순탁 형님 달라 보인다. 이제 음악 평론가 같죠? 아 근데 저도 이미 그분을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 또 얘기를 또 듣고 또 듣는 건 또 다르네요. 그래. 진짜 다르네요. 대단하다. 근데 우리 첸은 네. 10월에 또 솔로 앨범이 나온다고. 네, 10월이면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 제 목표일 것 같아요. 이 앨범이 음악당에서 마지막 추천을 해주시는 그게 제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야, 네. 역시 멀리 볼 줄 아네요. 진짜 잘 들어보겠습니다. 꼭.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음악당을 위해 준비한 우리 김현우 형의 이별 택시. 이별 택시. 네. 첸이 부른 이별 택시를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첸 씨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첸 씨 이제 마지막 곡 네. 우리 김현우 형의 이별 택시인데 네. 이 노래는 어떻게 원곡 그대로 당연히 저희 이 엄청난 밴드분들을 두고 제가 어떻게 또 감히 원곡만 하겠습니까? 편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정말 많이 해왔네요, 첸 씨. 감동적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음악당 예, 앞으로 오래오래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예, 롱런 하세요. 꼭 많은 분들이 와서 음악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도 그걸 보면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밴드 선생님들만 안 그만두면 우리 오래 갈 것 같아요. 진짜 저희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누구든 빠져도 티가 안 나니까 네. 여러분 오래오래 같이 할 거죠? 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음악당 첫 회 첫 손님의 마지막 곡 보너스 트랙입니다. 이별 택시. 내가 더 긴장된다 이게. 가겠습니다.
가서 들을게.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이 동네 외치고 있는 너. 빨리 가고 싶니? 우리 헤어진 날에 집으로 향하는 너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이야. 내가 먼저 떠난다. 택시 뒷장을 적시 빗물 사이로 널 봐야만 한다. 마지막이라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이거 잘 부른다. 이렇게 편하게 오는 부른다.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빗속에. 와이퍼는 모두득 신경질 내는데 이별하지 말란 건지 정승 좀 떨지 말란 빈잔인 건지. 술이 달아오른다. 버릇이 된 전화를 한참 물끄러미 바라만 보다가 내 몸이 기운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귀찮을 텐데 달리며 사람을 잊나요 빗속을. 지금 내려버리면 갈 길이 멀겠죠 아득히. 달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우는지 미친 사람인지. 아이고. 그래도 나머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